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회의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특이하게 이 뒤로, 제 머리 뒤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또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래 소모임을 좋아합니다. 작은 모임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정말 오늘 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육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눌 때 하나님 지혜와 지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교육에 침투한 동성애 인권과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과 요한 1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잊었으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생각하기로 교육과 다음 세대를 지키는 그런 전쟁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교육 안에 든 내용을 안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분입니다. 또한 악법과 그 제도를 막아서는 지금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어떤 더 위험한 악법이 지금 발의돼서 제정되지 않은 이 상황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계속해서 발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도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동성가족을 추가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발의돼서 우리가 또 동분서주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가인권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동성애와 성적 지향성이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우리가 흔히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그래서 양성을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에도 굉장히 악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얘기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성평등 조례나 민주시민 교육 조례 그리고 올해 발의된 생활동반자법과 아동기본법이 이제 제정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 아래서 평등하자, 차별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의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강제성을 띠고 독재를 하고 또 가장 위험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학부모와 많은 시민들과 법률가들과 교회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저번 주 5월에 국회를 갔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에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토론회를 진행하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또 퀴어 커플을 가족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생활 동반자법이 법으로 발의되려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3월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런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생각으로 여성이라고 생물학적 남성을 여성으로 성별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계속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입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는 이것이 사회적인 성윤리로 이제 타락이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까지 미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또 5월달에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아동기본법을 발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아서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법안을 정확하게 이제 기사 내용에는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유괴하려고 한다, 또 타락시키려고 한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법적으로 계속해서 발의되는 법들을 보면 그런 계속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기본법 저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법률가들과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시민단체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의 아동기본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아동의 권리만 있어요. 아동이 아주 어린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미성년자, 아직 판단이 미성숙하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권리만 알려주고 의무는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혐오 차별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은 범죄자가 되는. 그래서 가장 많은 지금 피해로 우려되는 게 이제 부모죠. 부모이고 교사고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도 소개드렸듯이 저는 이제 15년 이상 법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법을 다룬다는 건 뭐냐면 법에 있는 명확한 처벌 조건과 법리를 잘 해석하고 그것들을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법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재적인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과 제도가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개인의 삶과 국가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지금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외국의 동성 퀴어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컸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교과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또 성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또 우리 아이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신 장로님 어떠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제목을 주실 때 동성애 대책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동성애가 인권화된 교육 현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학생인권 조례와 포괄적 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이 증가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건데, 차별금지법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를 꼽은다고 하면은 많은 문제 중에서 원래 이제 너와 나의 생물학적인 차이, 너와 나의 환경적인 차이,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가는 건데, 또 하나 이게 또 차별하면 안 된다.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도덕적 명제를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명제를 바로 가져와서 강제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 보호의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 예를 들면 성별도 장애형의 차별금지 법안에 의하면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뜻합니다. 성별이.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안에 동성연애자, 그리고 성별 정체성 안에 동성연애자와 성전환자 등이 이제 보호 대상으로 해서 이 보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주관적인 괴롭힘이나 혐오나 비판을 하게 하면 이것을 강제 처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느낌, 법이라는 건 원래 명확한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제 형사적, 민사적, 회수죄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통점은 비윤리성을 지향하고 독재성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처벌까지 가지고 가는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러한 것과 같은 작동 원리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저희가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021년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65일간 텐트 농성을 벌였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제목에도 텐트의 제목에도 보이시다시피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 시키려는 조희영 교육감 사퇴하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제 텐트 농성을 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는 바로 LGBT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그런 시행문을 이제 중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했었는데요. 다음입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가요, 지금 서울 이외에도요 5군데 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요 2012년에 만들어져서요 1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학생 인권 하니까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접한 바가 없었고 학부모로서 들어본 바도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보니 그 인권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많은 교회 분들도 이 학생 인권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발의됐는지 보니까 2011년에 이렇게 주민 발안으로 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제 어떤 교사가 아이에게 굉장히 처벌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러한
성적 지향 행위, 성별 정체성 행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집어넣는 게 주 목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그 당시 이걸 반대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막지를 못하고 이것들이 계속 방치돼서 12년간 서울시 교육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전국의 6개에서 7개 시도에 이제 계속해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다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삶에 있어서는 어둠이고 지옥이고. 근데 서울시 교육, 우리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교육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뜻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뜻하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 인권 교육을 한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냥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쟁취하는 인권이고 그러한 거짓 인권이 실현되는 현장이었는데요. 자,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생인권 조례는요 51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인권이 아니라 사실은 학생 권리 조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권리입니다. 의무 조항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학습권의 조항도 단 딱 2줄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제5조와 제16조와 27조와 28조예요. 더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조항이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5조에 보면은요 21개의 학생 권리 조항이 있어요. 이 학생의 권리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라는 차별혐오 금지 조항이 있고요. 제16조 3항에 보면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라고는 적혀 있지만 종교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에는 조사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28조에는 성소수자가 학생의 권리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 양성애 이외에도 범성애나 근친상간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그 자기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에게 이런 것을 성소수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기타 조항에 이제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학생이 21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제5조에 있는데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다 나열은 안 했고요. 성별 차별하면 금지, 종교 차별하면 금지, 나이 차별하는 금지 뭐 이런 뜻인데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이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구성이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의 성관계를 안 된다라고 말할 경우에도 차별이라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게 되어 있고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도 공개하면은 차별이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공개하는 행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좀 느슨하게 적용을 해서 성적이 공개될 수 있지만 어떤 학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성적 공개도 차별이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서 성적 공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한번 클릭 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청소년은 성관계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차별, 혐오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제16조 종교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양심과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고는 되어 있어요. 제목에는.
근데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 권면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미션 학교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종교 과목을 듣지 않게끔 수강을 방해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 이단 종교도 선전이 가능하게끔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단 사입이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굉장히 우리 미션 학교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고소나 고발도 많이 겪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예,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다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청년층 또 아동층 굉장히 적고 심각하죠. 없죠, 별로. 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런데 일반 학교, 특히 혁신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이제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제5조에 차별을 예를 들면 21개 조항의 권리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엄마나 교사나 누구에게나 이제 이게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발언으로 이제 듣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27조의 조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생이 마음에 안 들면 신고나 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인권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안에 학생인권 센터 혹시 보셨나요? 네, 서울시 교육청 안에 학생인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소를 하면 이제 교사가 이제 뭐 사실 확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사실 확인에 따라서 징계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으로 이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교사들이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고소당했다, 112 신고당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학교 안에서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책자료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6만 4천여 명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 서명 여러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켓을 가지고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 교육을요, 학생인권 조례 안에 의무 교육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무 교육으로 한 학기당 2시간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들을 쭉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는 만 3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치원에서부터요. 유치원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합치면 아마 48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공문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포괄적 성교육도 학년별로 15차시 이상을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총 180차시 정도 되더라고요. 다 더해 보니까. 이 포괄적 성교육 안에도 동성애 인권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강하게 스며들어가 있죠. 다음입니다. 네, 여러분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네스코, UN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에는요 8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그 중에서 다 나눌 수는 없고 2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핵심 개념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제가 쳐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초등학생에게 읽어보세요. 성적 접촉, 글씨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크게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쾌락을 느끼는 방식으로 설명하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말은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지침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 핵심 가치대로 포괄적 성교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핵심 개념 8-1에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는요, 초등학생에게 콘돔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라라고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합법적인 낙태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입니다. 이게 5학년 보건교과서예요. 네, 이렇게 포괄적 성교육을 잘 정리하신다면 왜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포괄적 성교육에 맞춰서 이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기 위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입니다. 중학교가 되면은 이렇게 더 적나라한 성기를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하면서 기억나게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동성 퀴어 축제에서 잔상이 계속 남잖아요. 이러한 사진이랑 이런 거는 다 기억에 남죠. 우리의 잔상에. 다음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 인권교육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학교에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과목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은 이런 강사들을 초빙하거나 성문화센터에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제가 직접 간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S 청소년 성문화센터인데요. 벽에 저러한 모형이 붙어 있고요. 이런 조형물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요. 자, 더 들어가면 방을 더 들어가면 이러한 기구들이 쭉 방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성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비아그라와 맥주병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냐? 조금의 술을 마셔도 성관계할 때 괜찮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가장 최종의 단계는 바로 만지기, 포옹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성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중학생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까지 해야 하냐 할 정도까지 위험한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동의가 되십니까? 전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학부모님 저희 어떤 중학생 아이가 이 성교육센터에 교육을 갔어요. 가서 실제로 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이제 주는 내용이어서 이제 이게 엄마에게 전달이 됐고 이게 더 저희 단체와 함께 가서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성교육센터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사실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58개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58개 성문화센터에서 그동안 되게 많이 우리가 자정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또 충격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인형 이렇게 두 개의 인형이 있었습니다. 네,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인형이 남자고 어떤 인형이 여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형 어떻게 여기서 성교육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계속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저희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 뭐였냐면은 이게 성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석 형태로 떨어져서 이게 이제 뭐를 말해주냐면 성전환을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젠더 남자와 여자는 같은 것이고 또 제3의 성이 있다라는 그런 젠더 개념 있죠. 젠더 개념을 알려줄 때 쓰려고 이런 인형의 교구를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사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상들이 아이들이 많이 남겠죠.
다음입니다. 또 이제 지금 그 청소년 성문에서 활용하는 동성 성행위 등 성교육 도구예요. 저기 왼쪽에 보면은 그 피자판이거든요. 피자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그런 교구들이 있어요. 그런 동그랗게 생긴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 토핑처럼 올리는 거예요. 토핑처럼 올려서 하는 건데 그 안에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 있죠.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면은 뭐 남자 뭐 이렇게 키스하고 있는 장면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체험형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들이 이제 우리 학교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네, 양성평등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추적해 봤더니 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적 제한과 성별 정체성이 이제 그게 권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성인지 교육,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이 좋은지 아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법을 절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저렇게 다 뻘겋게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가부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여가부의 역할이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 교육원이 거기에 이제 설치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이 거기 만들어지게 돼 있는 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교구들이라던가 아까 포괄적 성교육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다 교육청이나 성교육센터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부를 강력하게 폐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결코 절제 우리가 원하는 성교육이 아니다. 쾌락과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좀 인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수십 년간 교육을 받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권리로 돼 있다 보니 동성애 에이즈 연관성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한 교사는 징계까지 받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해서 수십 년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 에이즈와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니 배운 적 없다. 그런데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이렇게 에이즈가 매년 1,000명 이상이 신규로 신고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잠복기가 6에서 7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벌써 10대 때 동성간 성행위를 해서 복균자가 있다가 6, 7년 후 이후에 발현이 됐다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호트 조사에도 보면은 양성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18에서 19세가 92.9%가 우리 남성 간 어떤 성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생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도 역시 마찬가지인 같은 경인데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에이즈와 원숭이 두창의 공통점 뭡니까? 똑같이 이렇게 동성간 성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저는 좀 가르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때는 배웠잖아요. 우리 때는 교련 시간에 이걸 배웠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영원히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배우면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간 성행위를 호기심에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데 에이즈에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이즈에 걸렸고 보니 왜 이걸 교육하지 안 해줬냐, 왜 안 가르쳐줬냐라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예, 제가 작년 11월에 동성애와 중1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셔도 돼요. 동성애와 중1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짜르륵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양성애자인 줄로 착각하거나 자기가 동성애자인 줄로 착각하거나 자기가 또 여자면 난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성 정체성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고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의 검색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러한 동성애 인권을 계속해서 주입받고 왜곡되게 받았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배우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이런 현장에 얼마나 괴로울지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 가장 우리 아이들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학교에 가서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학교를 보냈지 이런 나쁜 교육 시켜달라고 학교 보낸 적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학부모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또 열심히 학교에서 좋은 교육 가르치는 줄 알고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 가라 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딱합니까? 전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제가요 학교에도 성교육을 좀 갔어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반을 갔는데요. 성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는 이래, 생명의 가치는 이런 거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여자아이 둘이 이런 소감문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성소수자 결혼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4학년 여자아이들이.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궁금했었겠죠.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남자와 남자는 결혼할 수 있어, 여자와 여자는 결혼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인권이야라고 어떻게 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2차 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냥 만나지 않고 그냥 그때 수업이 끝났다면 이 아이들에게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좀 위험한 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연약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이런 걸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은 절대 까먹지 않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걸 진실로 믿고 계속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컨퍼런스, 교사 컨퍼런스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직접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한 짧게 교사로 섬겼는데 아이들 만나는 시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 이런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스며든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발언을 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고 좀 교회 선생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염원했었는데 오늘 여러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 기사 이거 보셨어요? 네, 기사를 이번에 나온 기사예요.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고 이렇게 성인식이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생의 10%가 이렇게 자기도 성소수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황. 우리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한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또 이 교육 현장에서 무지했던 우리 부모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점 이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진짜로 우리는 둑이 무너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그걸 느낍니다. 다음입니다. 네, 바로 이제 교과서 문제인데 이 교과에 차별금지법 시험 문제를 제출을 계속해서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험 문제를 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 때 이런 젊은 남자 청년들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왔는데
나온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성소수자 나라 만들겠다, 페미니즘 나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주입받으니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또 미래 세대가 이렇게 잘못 법이 발의되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언젠가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악법에 대항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꼭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아이는 중학생인데 이제 기독교 자녀예요. 기독교 자녀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혁신학교, 특히 인권교육이 심각하고 편향된 교육을 주입하는 혁신학교를 다녔는데 진짜 그 차별혐오 사례 찾기 수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당한 교육을 계속 받았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 수업으로 인해서 반대 의견은 학교 내선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에게 난 동성애가 싫어요라고 말했더니 계속해서 왕따 이런 괴롭힘을 계속해서 받게 돼서 중학교 때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성교육, 극심한 19금보다도 더 포르노 같은 성교육 때문에 너무 볼 때마다 힘들었고 진짜 그 극심한 또 남녀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연구소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런 포괄적 성교육, 성기 위주의 교육, 콘돔 교육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더 성적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변해 갑니다. 네, 정말 청소년에게 성적 일탈, 성범죄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고, 저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크리스찬 자녀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찬 아닌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아마 친구로 될 건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 리더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상적인 지식까지 함께 가지고 가야지만 리더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우리가 동성애 인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교 현장이 이래요. 네, 지금 이제 수업 중에 이제 교권 추락이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기사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요, 제가 제 수업에 갔을 때 현장입니다. 기사 내용이 너무 뭐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을까봐 오른쪽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몰래 너무 5분도 안 돼가지고 애들이 다 들어놓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제지를 못해요. 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휴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학교 현장이 진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엄마들에게, 크리스찬 엄마들에게 학교로 많이 들어가시라.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회장도 되고 학부모 회도 운영하시라. 저도 이제 학부모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이제 전국 학부모 운영위원회 카톡방이 생겨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망을 해가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몸소 이제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이건 엊그저께 난 기사예요.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양말 신어라, 아동학대 이렇게 양말 신어라, 뭐 숙제 베껴내지 말아라는 그런 말까지도 이제 인권으로 신고되는 이러한 학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안 한다고 학생을 혼냈는데 되레 항의를 받고, 왜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시키십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랑 너무 다르죠. 실감이 좀 잘 안 나시죠? 다음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기초학력이 굉장히 지금
10년 새 6배가 기초학력이 늘어났어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저희 아들 지금 고3인데요. 너무 진짜 제가 저걸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학력이, 대한민국의 학력이 떨어졌어요.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더라고요. 공부를 워낙 안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반박하실 것 같아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이 6군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쭉 확인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학력이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울, 여기 서대문, 서울이죠? 애들 공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이 더 공부를 잘한다고 입시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사교육비 더 증가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이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다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우 위험한 거짓 인권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로 6.8 성혁명에 기저한 그러한 교육들이 계속해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이제 그러한 세력들,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법과 제도가 발의가 되고 교육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했던 그런 동성애 인권, 이것들이 바로 이제 중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이론가인 조희영 교육감에 의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강력하게 실현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권이 아니라 투쟁적, 신고하고 고발하고 탄원하는 이런 인권,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갈등하게 하는 이런 급진적 페미니즘의 내용이 교육 안에서 들어와 있고, 또 조기 성애화를 통해서 우리 기존의 학부모들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와 교사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요, 학생인권 조례 규정과 동성애인권이 시행될수록 학교 내 성폭력, 동성애 성전환, 동성결혼이 진행이 가속화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가 그렇거든요. 외국의 사례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위험한 일들, 성폭력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력 행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오래 시행이 됐잖아요.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각성한 주에서 이렇게 게이 연극 금지법이라는 동성애 교육 금지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젠더 교육 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대학에서 이제 가르쳐라. 19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가르치지 마라. 하나의 이론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죄송하지만 뭐라고 그러더라? X 소리, 이렇게 젠더를 X 소리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소리를 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외국도 성교육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죠. 전국적으로 6개 지금 만들어진 곳에 조례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성혁명 교육에 반대한 피켓이 전국적 교육청 앞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죠? 숫자가. 간 사람만 가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희도 서울시 의회에서 다음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은 옵니다. 좀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증가교회도 제가 온 것 같아요. 조례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서명해 주셨잖아요. 이것들을 정말 저희가 모아가지고 64,000을 모아서 시의회에 이제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거르고 걸러서 44,000건의 유효권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직은 이제 물밑 작업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외쳐주셔야지 그 시의회 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표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걸 폐지할 수가 있고요. 다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서울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모금을 해서요. 네, 모금을 해가지고 좀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조금 해서 재정을 좀 충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6월 달이니까 6월 달에도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15일밖에 게시가 안 돼요. 네, 예, 시간 제가 20분에 시작했는데 1시간 아닙니까? 끝내야 됩니까? 예, 다음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앞과 여가부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제 가짜 활동, 인권 활동가들과 영적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달라, 학력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가짜 인권가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못 학생인권 조례에서 알고 있는 이 우리 아이들과의 또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또 간간히 대학에서요, 저에게 찾아옵니다. 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십니까? 왜 젠더에 대해서 나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고대 대학생들을 만나서 우리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좀 하시고 그래야지 주변에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교육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전국적으로는 저는 교회 파괴라고 봅니다. 예, 이런 많은 시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로 그 내용이,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을 지켜야지만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거룩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네, 그 대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대책이 막 생각나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나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 다음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생명교육을 실천을 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될 활발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필수고요. 남자와 여자, 생명과 가치, 그리고 뭐 더불어서 약간의 성교육까지도, 하나님의 성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이 악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벗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가짜 인권교육 분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인재를 발굴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지금 현재 교육과 악법 감시, 폐지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그 학부모 단체예요. 저희는 이제 교육, 이 지금 교과서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큐티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 하실 때 곁들여서 교육과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도 연구를 함께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그래야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위 사람 깨우고, 그래야지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과 토론회나 여론전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수가 많고 우리 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겁을 먹고 발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키오 축제도 그렇게 해서 막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에서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지금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큼은 이 공교육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에 와야지만 통일도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좀 붙들어 주시는 교육, 또 목사님들께서도 이 교육을 이렇게 지혜와 지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저는 더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